그치? 4 또는 6으로. 자, 다시 여기 10-3번 문제예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4도 6으로 나누어지는 수의 합. 그렇다면 4배수 아까도 말했듯이 4배수의 합에서 6배수의 합을 더하고 두 번 더해지는 12배수의 합을 한 번 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맞지? 미소를 짓고 있지? 기자 둘이 뭔가 하고 왔구만. 4배수의 합은요 두 자리니까 12부터 시작하겠죠. 12, 16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두 자리 수면 96까지 가겠다. 아니면 1부터 96까지 더하고 앞에 거 3개 빼버려도 2개 빼버려도 되고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숫자 다르게. 자, 첫 합과 끝 합을 하니까 이거 몇 번째 합인지를 구해야 되거든. 뭐 굳이 일반항 안 구하더라도 어차피 4배수잖아요. 4 곱하기 3부터 4 곱하기 24까지예요. 즉 3부터 24까지는 총 몇 개가 있어? 22개가 있어요. 22개. 그래서 2분의 22개를 더하는 거야. 첫 항, 끝 항.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6배수 12부터 시작하죠. 12, 18 어디까지 갑니까? 이것도 96까지인가 6배수가? 그러겠네. 96까지 갑니다. 얘는 6 곱하기 2고요. 6 곱하기 16이니까 2부터 16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있습니까?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2분의 항개수의 첫항 플러스 끝항 빼죠. 12배수면은요 12부터 시작해요. 어디까지? 또 96까지가 되게 맞나? 아닌가? 맞겠네요. 자, 12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12 곱하기 8까지를 더했어요. 8개잖아요. 8개. 자, 첫항, 끝항 알고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8개를 더하는데 첫항 플러스 끝항입니다. 그래서 2개 더하고 이거 빼버리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풀어줬고요. 위에 두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n은 넘버, 자는 넘버기 때문에 분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안. 6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인수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네. 2부터 시작하죠. 2, 8 이렇게 가겠지. 네. 그렇다면 일반항은 뭐가 돼? 공차가 6이니까 6n 빼기 4가 일반항일 거 아니야. 6n 빼기 4. 왜 3이, 왜 3이 첫째 항이야? 나머지가 2인데 2. 얘는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잖아. 2. 아 맞다. 근데 왜 3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버렸지. 그렇지. 98이 몇 번째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100까지는 안 돼. 6의 배수가 98이 아니잖아. 96이잖아. 96이 마지막 항이야. 아. 됐나요? 알겠어요? 어떤 문제인지? 오케이,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념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수능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이 개념은 등차 수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사용되는 수열이고요. 잘 봐. SN이 주어져요. SN은 뭔가요? N항까지의 합이죠. SN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는 무조건 뭘 구할 수 있냐면요, 무조건입니다. SN 주어지면 무조건 AN 구할 수 있어요. 수열에서 지금 중요한 건 일반항이잖아. SN을 주어지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얘기인데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면서 들어요. S1은 뭐가 됩니까? 1항까지 합이니까 A예요. 첫째 항하고 똑같아요. S1은. S2는 뭐가 되나요? A 플러스 A2예요. 2항까지 합이 됩니다. 그렇죠? S3는 뭔가요? 3항까지의 합이에요. A1, A3, A3, A2, 3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A3. 자, A3까지 합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단순하게. 만약에 내가 S3에서 3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뺀다고 생각해봐. 뭐만 남겠어? 3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뭐만 남겠어? 3항이 남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3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 n-1항까지 합은요. A1, A2 쭉쭉쭉 가시다가 an-1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SN은요. A1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쭉쭉 가시다가 n항까지의 합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SN에서 S의 n-1, 즉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버렸어요. 다 없어지잖아요. 뭐만 남나? A, n만 남는 거예요. n항이 되버린다고.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n항을 구하고 싶을 땐 n항까지 합에서 n-1항의 합을 빼버립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다? SN이 주어져요. 그래서 n 대신에 n-1 집어넣어버리면
S의 n-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자, 굉장히 중요한 very important. 자,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AN은 어떻게 구한다? Sn-n-1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n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럼 A1은 S1 빼기 S0잖아. S0라는 게 있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여기다가 이 식은 얼마를 넣을 수 없는 식이 되냐면 1을 넣을 수 없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건 2항 이상부터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2항부터의 규칙을 구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겠어? SN이 주어져.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잖아. SN에다가 1 넣어가지고 첫째 항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 따로 구하고 2항부터서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약간 보면 뭐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열이 첫째 항부터 계속 규칙적으로 가는 수열이잖아.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되나? 라고 물으면 굳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첫 항부터 규칙이 없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어. 두 번째 항부터서는 무조건 규칙이 생겨. SN 주어지면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서는 규칙이 생겨. 근데 첫째 항부터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 나누어서 푼 다음에 여기서의 첫째 항과 여기서의 첫째 항이 똑같으면 그냥 AN을 하나로 적는 거고 여기에 첫째 항과 여기에 첫째 항이 다르면 두 개를 나눠서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충 알겠지만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잖아. 그래서 문제로 보여줄게. 문제로. 자, 이거 모든 수열에 다 쓰이는 거고요. 이거 앞으로 겁나게 쓸 거예요. 겁나게까지는 아니지만 SN 나오시면 무조건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내가 등차 수열에서 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중요한 식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로 여기 필수의 11번 보세요. 필수의 11번 보시면요. 첫 번째 SN이 주어져요.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주어집니다. 자, SN 주어졌으니까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AN을 구하고 싶은데 첫째 항과 둘째 항 이상부터서는 따로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첫째 항부터 구해놔버릴게. 보통은 둘째 항 이상부터 먼저 구하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자, 하여튼 난 첫째 항 1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구했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야. 무조건 이거 고정이야, 고정. 오케이? 두 번째. n이 2항부터서는 AN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Sn-S의 n-1로 구하는 거야. n항까지 하면서 n-1항까지 하면 빼는데 그러면은 S는 n제곱 마이너스 3이고 S의 n-1은 n 대신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n-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정리하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2n-2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자,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첫째 항은 마이너스이고요. 둘째 항부터서는 2n-4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도 1로 보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가 똑같아 버려. 그럼 뭐 하려고 두 개를 따로따로 쓸 것이냐. 그래서 답은 그냥 한 가지로. 그래서 AN은 자 2n-4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2번은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SN이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예요. 자, 똑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구합니다. 첫 번째 항은 S1이기 때문에 6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2항 이상부터 구할 거예요. 2항 이상은요. AN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무조건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에 빼기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줍니다. n자리에 n-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6n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나오십니다. 겁나 빠르죠?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얘가 1로 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근데 원래 첫째 항은 무엇이다? 6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수열을 나열시켜보면 6으로 시작해가지고 둘째 항부터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2부 12, 10, 16, 22, 28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러나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지 않아. 그래서 얘를 마무리 일반항을 적으려면 A에는 자 n이 1일 때 첫째 항은 6이고요. n이 2 이상이면 6n-2의 규칙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다르죠? 이 두 개 차이점을 보세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빠르게 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일단 이 폼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수열에서는 빠르게 가는 방법이 없거든. 등차나 등비에서만 있고 다음에 배우는 등비에서만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빠르게 가기. 이 두 개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확연히 차이 나는 건 상수항이 있고 상수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 우리가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을 써보면 S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이게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이잖아. 근데 2분의 n이 곱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 n에 대한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래서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그리고 n에 대한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얘는 다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등차수열 합은 n에 대해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돼. 무조건 SN이 2차식이 주어지면 얘는 등차수열에 대한 합인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노란색. 자, A에는요 등차수열일 때 A에는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n에 대해서 1차식이 나오고요. 이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공차를 의미해요.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SN, 등차 수열의 SN은요. 무조건 n에 대해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와야 돼요. 자, 상수항 없는 2차식입니다. 상수항 없는 2차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n제곱의 얘는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했는데 n제곱의 개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자 n제곱의 개수가 뭘 의미할까요? 2분의 d 공차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공차의 절반. 이걸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그래서 내가 아까 10 빨리 구할 때 n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공차가 2예요. 그래서 2엔 적었고 첫째 항이 1로 주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사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빨리 가는 거야. 알겠어?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입니다. 라는 얘기야. 자, 이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하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 이 경우도 얘기해 줄게요. 자, if SN이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 상수항이 존재해버립니다. R이 0이 아닐 때는요.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둘째 항부터 등차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항은 잘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걸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가끔씩 물어보기도 해요. 첫째 항은 S1으로 구하면 돼요. 그런데 SN 2항 이상일 때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마치 SN을 PN제곱 플러스 QN으로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R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돼요. 어차피 등차수는 상수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차 2분의 P 첫째 항 얼마? P 플러스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가는 방법. 이거 AN 구할 때 E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차가
n제곱이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 6이 돼요. 1로 주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갈 수 있어.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과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원래는 빠르게 가지 말고 이렇게 풀어봐라. 이걸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n 좀 귀찮지만 sn 빼기 sn-1로 an을 구하는 작업들을 좀 해봐야 돼. 물어봐. an 다음에 그 n 말고 저 상수만 구하는 거 다시 공차가 아니야. 그쵸? 첫째 항을 알잖아요. 1로 주면 첫째 항이잖아. S1이 첫째 항이니까. 1로 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 1로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사라는 거지. 우리 등차수 일반항 빠르게 구하기. 첫째 항과 공차하고 있을 때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시원히 알겠어? 자, 모르겠으면 물어봐. 모르겠으면 물어봐. 안 되면 원래 이 방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방법 연습해야 돼요. 첫째 항 따로 구하고 2 이상일 때부터 공차수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바로 물어봐. 보여줄게. 뭐가? 이거?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구했지? 네. 맞아. 근데 빠르게 해볼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맞아. 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지. 뭐의 절반이라고요? 공차의 절반.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네. 그럼 이 공차는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4n 쓰고 1로 주면 첫째 항이 나와. 마이너스 1이지. 4n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 마이너스 5가 붙어야지만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내가 맞아.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원래 푸는 방법이야 이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첫째 항 따로 넣어야 돼.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게 아니야. 빠르게 구하고 연습해 보세요. 민재 빠르게 구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 얘는 첫째부터 등차수열이 돼, 안 돼? 안 들었어? 아니, 들었는데.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부터 등차수열이 된다고. 상수항이 없으면 없잖아. 첫째부터 등차수열이야. n제곱의 개수는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 안 들었어. 중요한 거 다 안 들었어, 지금. 공차 절반이라고 해봐, 공차의 절반. 그럼 공차는 얼마야? 이거에 공차의 절반이 1이라고. 공차는 얼마야? 2. 그래, 2. 첫째 항이 얼마야? 1로 주면 첫째 항이 나온다고. 1로 주면 첫째 항이 얼마야? N 1로 주면 첫째 항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2 아니야? 1로 주면 얼마? 마이너스 2? 1로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1 빼기 2가 마이너스 2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다야. 그럼 1번은 어떻게 돼? 공차에. 무조건 공차에. 1로 주면 첫째 항으로 나와야 돼. 뒤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주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래, 이게 구한다고 이렇게. 응? 다시? 2n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럼 공차가 얼마야? 4. 첫째가 얼마야? 첫째야. 1로 주면 된다고 이랑까지 다 고민을 해. 뭐야? 3. 일반항 어떻게 돼? 말해봐. 4. N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만약에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 그럼 첫째 항은 얼마야? 1로 주면 돼. S1이 첫째 항이야. 얼마야? 6. 요 2항 이상 붙어서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 구하라고 똑같이. 이렇게. 이게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모르겠으면 노가다를 해.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2항 이상일 때는 AN은 SM-SN-1로 구하라고. 노가다 하면 되니까. 모르겠으면. 좀 번거로워. 되게 번거로워, 이 과정이. 그래서 좀 빨리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 거야. 근데 등차수열에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이렇게 보여야 돼. 무조건. 됐어요?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이고 이제 등비수열이 갑니다. 자, 곧 끝나요. 끝내요. 자, 등차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 등차수열이었어. 그럼 등비수열은 뭐가 같겠어? 비율이 같겠지. 비율이. 등차수열은 똑같은 수가 더해져 간다면 등비수열은 똑같은 수가 곱해져 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하나 보여주면 AN 수열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 1, 2, 4, 8 이렇게 가는 게 등비수열이야. 계속해서 곱하기 2가 되고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n번째는 이렇게 공비라고 합니다. 공통된 차이는 공차, 공통된 비율은 공비, common rate라고 해가지고 R을 씁니다. 공비는요. 등차수열은 첫째항과 공차가 중요했다면 등비수열은 첫째항과 공비가 중요한 거예요. A하고 R. 자, n번째는 뭐가 될까요? AN, 일반항. B에 n제곱이 아니고 1로 주면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n-1제곱인데요.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등비수열은 빠르게 구하는 방법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구하기를 꼭 외우시고 계셔야 돼. 일반항 공식을. 자, 일반항 구하기. 등차수열 처음 배울 때만 수열이라는 걸 처음 다루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등비수열은 깔끔하게 그냥 일반항 알려주고 등비중항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등비중항
등비수열 가운데 알려주고 알려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는 좀 쉽게 합니다. 자, 첫째 항 있고요, 둘째 항 있고요, 셋째 항 있어요, 넷째 항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계속 공비가 곱해져요. 공비가 곱해집니다. n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비가 한 번 곱해질 거고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가 두 번 곱해질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가 세 번 곱해질 거고요.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가 몇 번 곱해질까요? n-1번 곱해집니다.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서 공차가 n-1번 더해지는 거고요. 등차 수열은, 등비 수열은 첫째 항에서 공비가 n-1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게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A에는 일반항은 A 아래에 n-1제곱이라고 외워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세 번째, 등비중항이 있어요. 등비중항.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AX, B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라고 하면 비율이 같아져야 돼요. 비율이라는 건 다음 항을 전의 항으로 나눈 게 비율이에요. 공비. 다음 항을 전의 항으로 나눈 게 공비예요.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식이 나오느냐? 가운데 것 제곱은 양옆의 것에 곱이 됩니다. 이게 등비중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X는 뭐 잘 안 쓰는 거지만 뿔마 루트 AB라고 하거든요. 자, 등차 수열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어디서 봤죠?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이야. 그래서 산수평균을 영어로 arithmetic mean이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등차 수열을 arithmetic progression 이렇게 똑같이 써요. 등비수열 이 기하 이게 뭐냐? 이 기하 평균을 영어로 geometric mean이라고 불러주는데 등비수열을 geometric progression이라고 불러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두 개가. 하여튼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가운데 것의 제곱을 하면 두 개의 곱이에요. 등차 중항은 가운데 것 두 배를 하면 두 개 양옆의 것을 합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세수가 등비수열이에요. 세수가 등비수열이라면 AR의 제곱으로 자꾸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등차수열과 비슷하게 풀려면 가운데 거 A, R분의 AR 자꾸 풀어도 좋아요. 곱하면 R이 없어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유형선은 이렇게 풀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이렇게 풀어요. 이게 좀 나는 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풀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이게 등비수열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이야. 수열을 설명하지 않고 공식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자, 보자. 약간 고민을 했어요. 실력 빠르게 나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되게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개념책을 가보십시다. 개체! 181쪽이에요. 자, 1번. 공비 얼마예요? 1번에 1번 공비가 얼마인가요? 르루이 좋아요. 2번 공비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분의 1 보이죠? 2번에 1번 빈 곳은 이건 초등학교 3으로 문제네. 0.001이에요. 2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27 마이너스 그렇죠. 공비가 9에서 마3으로 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니까요. 마이너스 27이에요. 3번에 1번. 첫째 항이 4고 그건 직접 적어요. 공비가 5분의 1이면 AR의 n-1제곱이에요. AR의 n-1제곱. A는 4, R은 5분의 1. 그래서 4 곱하기 5분의 1에 n-1제곱이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첫째 항이 9고 공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공비니까 첫째 항 9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n-1제곱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4번 등비 중앙을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x제곱은 1 곱하기 9예요. 그래서 x는 뿔마 3입니다. 근데 뿔마 3이 맞아요. 뿔마 3. 그리고 y는 뭐가 됩니까? 공비가 3이 돼버리면 27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럼 뿔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x가 3이면 y는 27, x가 마3이면 y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치? 2번 마찬가지죠. x의 제곱은 4예요. 그래서 x는 뿔마 2분의 1, 뿔마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간단한 그냥 빈칸 채우기 문제였고요. 자, 우리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까요? 등비 중앙이요. 등비 중앙이요? 싫어요. 183초까지 갈 거예요. 등비수열이 뭔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끝내고 시그마를 배우시게 됩니다. 이 멋진 기호 시그마. 얘는 확률에서 봤었죠. 자, 보자. 1번입니다. 01번, 1번. 첫째 항이 2예요. 네 번째 항이 54예요.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수열, 등차수열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AR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져요. AR의 n-1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2R의 세제곱이 54가 되는 거예요. 27이니까 R이 3이에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이에요. 그래서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마 48이에요. 여덟 번째 항이 384예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이 되겠죠. n-1제곱. 여덟 번째 항은 AR의 7제곱이 돼주시겠죠. n-1제곱. 그래서 384. 곱해져 있는 것의 연립은 나누는 게 편해요. 그래서 R의 3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요.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2이고 첫째 항 구하셔야죠. 공비가 마이너스 2이면 16이 넘어가니까 마3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AR의 n-1제곱 이것만 생각하세요. AR의 n-1제곱 밑에 문제 풀어보십시다. 되게 쉬운 단문입니다. 수열 단문이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나오지만 예시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학기가 되면 내신들이 들어가면 매번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게 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그건 어려운데 그래도 미리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그건 나한테 적응되지 않겠니?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기출문제들을 잘 모아두셔야 돼요. 문제들이 좋아서.
되니까 굳이 막 꾸역꾸역 나갈 필요가 없겠다. 등비수열이 뭔지만 보여주고 1번은 구하는 공식까지만 좀 잘 봐주세요. 오, 유형을 등차수열까지만 해줄게요. 적지 않네요. 원래 등차와 등비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등차 등비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네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있어. 일반을 걸어가 하트 들어가. 아닌데? 되지 않아. 네. 우리 구해야 돼요. 3번을